네, 네이버가 북미 최대 중고거래 플랫폼 포쉬마크를 우리 돈 2조 3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일각에서는 다소 비싸게 산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나온다고 합니다. IT바이오부 고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고 기자, 이 포쉬마크, 뭐 미국판 당근마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근마켓을 2조 원이나 주고 사지는 않겠죠? 어떤 회사입니까? 네, 말씀드리면 이제 포쉬마크는 그 커뮤니티와 중고거래 플랫폼이 결합된 미국 1위 사업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11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국내로 보면 이제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이제 인스타그램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팔려고 하는 이런 옷을 이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저하고 옷 취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저를 이제 팔로잉을 하고 또 원하는 제품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또 저와 대화도 하고 또 가격 흥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웬 중고마켓입니까? 이게 이제 차세대 커머스를 좀 선점하기 위해서인데요. 네. 지난 이제 20년간 해외 진출을 해 보니까 자신들이 이제 갖고 있는 기술과 또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뭐냐라고 했을 때 패션 커머스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이제 영역을 좁혀 보고 나니까 포쉬마크가 독보적인 인수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자, 핵심은 이제 포쉬마크가 시장 1위 사업자인데요. 포쉬마크의 연간 거래액은 18억 달러, 또 총 이용자가 8천만 명에 달합니다. 또 전체 이용자의 80%가 MZ 세대고요. 평균적인 이용 시간도 25분에 달할 정도로 깁니다. 네, 뭐 중고 거래라고 하고 당근마켓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작은 기업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북미하고 호주하고 뭐 인도까지, 네, 유럽도 최근에 또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네이버 해외 사업이 그러면 좀 투 트랙으로 가는 것 같죠? 콘텐츠, 커머스 이렇게 나뉘는 것 같던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업 전략이 좀 뚜렷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네이버 웹툰이 해외에서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또 커머스 쪽은 우리나라에서 네이버가 이제 크림을 인수했고 일본에서는 빈티지 시티 또 유럽에서 베스티에르 콜렉티브를 인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포쉬마크까지 더해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갖췄다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2조 원대에 샀다는 거 아닙니까? 정확히 얼마에 산다는 건가요? 네, 우리 돈으로 하면은 이제 정확히는 2조 3,400억 원 가량이고요. 예. 달러로 하면 16억 달러입니다. 이게 가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네이버는 일단 그 유사한 기업들의 매각가하고 비교를 하고 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16억 달러는 적정 범위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또 인수를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그 포쉬마크의 주요 경쟁사 중 하나가 같은 금액이니까 16억 달러에 매각이 됐는데 당시에 그 회사 매출이 지금 포쉬마크의 5분의 1도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포쉬마크 주가가 현재는 그 15달러대인데 공모가가 42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게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외부 자본시장 환경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이제 낮아진 거여서 그만큼 이제 오히려 좋은 회사를 매력적인 가격에 인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보면은 지금 이제 글로벌 그 중고 의류 시장이 지난해 360억 달러였는데 2025년이면 770억 달러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류 시장의 11배 속도로 커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이제 시장 자체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지금이 적기다. 이번에 놓치면 안 된다. 이런 판단도 깔려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이 중고거래 시장이 더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에 보니까 그 어펌홀딩스 하고도 좀 제휴를 맺었던데 어펌홀딩스 Buy Now Pay Later 네. 기업이죠. 네. 이게 좀 불황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포쉬마크라는 회사를 좀 잘 좀 들여다 봐야겠는데 네. 이게 정확히 뭘로 돈을 버는 구조인가요? 그 수익은 되게 간단합니다. 수익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제 거래 수수료가 핵심인데요. 네. 15달러 이상의 제품을 이제 거래를 했을 때 판매자로부터 20%의 수수료를 받고 그보다 이제 좀 저렴한 제품에는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를 합니다. 당근마켓 같은 경우 수수료가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20%나 받는군요. 20% 어떻게 보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또 이제 어쨌든 그 사회적인 합의와 비슷하게 이렇게 좀 인식이 되면은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가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직까지 광고 수익은 없어요. 광고 수익은 없는데 네이버는 이제 이 앞으로 이제 광고 수익 모델을 추가를 할 거라고 지금 밝혔고요. 지난해 매출이 이제 3억 3천만 달러였는데 앞으로 이제 3년간 연평균 수익 이제 그 매출이 한 2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3년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그 2020년을 빼고는 다 영업 손실입니다. 그만큼 이제 수익성 확보는 숙제고 네, 그런데 이제 네이버는 당장 수익성을 추구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외형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조금 기대하는 뉘앙스를 조금 풍겼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비용이 좀 지출 항목이 제일 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뭐 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앞으로 네이버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봐야 되겠고 이 기업을 좀 보다 보니까 좀 특징이 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발 운동화 그 정품 인증을 해주는 그런 기업하고 또 기업을 인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정품 인증이라는 게 AI가 활용이 돼서 AI가 이제 그 판매자가 올린 사진을 보면서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네.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중고 사이트가 아니라 좀 첨단화된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고거래에서의 그 가장 중요한 점은 신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런 기술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오늘 시장 반응을 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 오늘 주가 보니까 뭐 8% 넘게 빠졌던데요.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죠. 오늘 이제 연중 최저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시티 글로벌 마켓 증권하고 또 JP 모건이 네이버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춰 잡은 데다가 또 이제 오늘 그 인수 발표 이후에 이 시너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좀 남아 있어서인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앞서 이제 증권사들이 발행한 이들 이제 보고서는 이번 인수합병 공시 전에 나온 거고 또 목표 주가를 낮춘 이유도 글로벌 IT 기업에 비해서 네이버의 PER이 좀 높다라는 이유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통상 대형 인수 합병이 성사가 되면 그 어떻게 시너지가 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어서 주가가 약세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딜에 대해서 해외에서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포시마크는 나스닥에서 시간 외에 11% 넘게 또 올랐더라고요. 좀 네. 기대감이 현장에서는 또 있는 그런 모양새로 보입니다. 네. 고영욱 기자였습니다.